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급할까 조급할까를 고민해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어떤 구도랄까요? 이런 것은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보가 없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말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을 알고 뭔가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사정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말고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급급해서 이런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마지막 끝판왕이 사실상 탄핵인 것이죠. 그리고 그 탄핵 소추가 잘못됐고 그것이 오버하는 것이라면 국민들께 국회가 평가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은 국민으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대기관이 돼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은 우리가 뒤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1월 달부터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2달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무위원들과 그 불법을 저지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인 겁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 그 전에 유치원을 가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질서 지키라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이 헌정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야 된다?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징계의 끝판왕인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잖아요. 탄핵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판단했는데 우리 또다시 탄핵할 거 이러면 글쎄 그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란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판결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민주당이 또 하겠다고 하면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걸 왜 안 지키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키라고 한 것 국무위원들이 지켰으면 탄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거다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한 11시, 12시에 회의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앞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좀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 혼란을 부추기려고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국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한대행 탄핵도 남발하는구나. 이런 되게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했고, 계엄에 대해서 뭐 여당이 당연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습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희 정부 여당도 해야 되겠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같이 사태를 수습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흔들고 있는 마당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했었잖아요. 12월 달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헌재가 곧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결과를 고지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오늘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쓸데없는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라든지 지금 국민적 분열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 흔들어 보자. 이 심포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판결했잖아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근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 즉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심판이 월요일 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그런 논리면요. 제가 지난번 이 뉴스회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이미 헌재가 법을 바꾸라고 기한을 정해서 내왔던 법안들 수십 건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위헌적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안마다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법안들이고 민감하고 국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거든요. 이미 기한 다 지났습니다. 헌재에서 몇 월 며칠까지 현행법 바꾸라고 판정한 헌법 불합치 법 자체가 한 18건 정도? 약 한 수십 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다 사실 국회의원들 다 방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면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조바심이 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발의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재명 대표 선거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아옵니까? 그 관련도 없는데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무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피선거권 바탕에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추측이고 예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혼돈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좀 전에 말씀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는 이야기 듣고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화가 안 납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를 버리고 법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혼란도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회 혼란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탓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12.3 계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안 했으면 사회 혼란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안 했으면 대통령 탄핵했겠습니까? 심지어 200석을 채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혼란을 민주당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2명을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뜨고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해도 우리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권한대행께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